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먹거리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우려가 큰데요. 특히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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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학교 급식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각 교육청이 지금도 급식 재료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지만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대전은 수산물 식재료에 대해 요오드와 세슘 등을 표본 검사하는 정밀 검사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지만 세종시는 반기별, 충남은 1년에 한 번에 그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도 수산물, 농산물, 장류까지 품목을 확대하고 특히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해 급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각 교육청은 검사 확대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은 하지만 아직 교육부 지침이 없고 급식 지원센터나 각 지원청 차원에서 자체 검사를 하고 있다며 당장 검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각 지자체와 의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안전한 학교 급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처럼 학교 급식 예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각 지자체와 의회가 아이들 건강권을 지키는데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가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지역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서산 태안 지역 위원장은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닷새째 서산시청 앞 공원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원전 오염수 방류가 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발표한 IAEA의 검증을 인정할 수 없다며 연일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완섭 서산시장은 SNS에 조 위원장이 단식 농성을 하는 솔빛공원은 집회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며 농성 장소를 문제 삼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충남도가 전세 사기 피해 접수에 나선 결과 모두 36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자의 53%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으로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천안 서북구 오피스텔 등 주택 10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보유주택 전체가 경매에 넘어가 대규모 전세 사기 발생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충남도는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전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는 지인인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사회초년생 등 32명의 임차인을 상대로 35억 8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는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신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옛 기획재정부가 있던 정부 세종청사 4동으로 이전해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9년 세종으로 옮겨온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청사 공간이 부족해 인근 민간 건물을 빌려 이용해왔으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판식에서 내부 소통과 협업을 위해 층별로 구분돼 있던 부서를 융합해 배치했다며 다른 부처와의 접근성도 나아지는 만큼 협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천에 가로막혀 단절돼 있던 대전 역전 지하상가와 중앙로 지하상가가 보행 통로로 연결됐습니다. 대전 원도심의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공사 과정에서 생긴 주변 건물의 안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각각 4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대전 역전 지하상가와 중앙로 지하상가. 코로나19 이전에는 하루 10,000명 넘게 다닐 정도로 원도심 상권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두 지하상가가 대전천을 사이에 두고 단절돼 있어
오가는 시민의 불편이 컸습니다. 역전을 간다고 하면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죠. 근데 이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 대전 시민분들은 좀 불편함이 좀 많았습니다. 두 지하 상가가 드디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대전천 아래에 140m 길이의 보행로가 뚫려 두 지하 상가를 합쳐 1km 구간에 큰 상권이 생겼습니다. 통로 중간에는 청년들의 창업과 전시, 문화를 위한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동구와 중구가 단절돼 있던 지하상가가 연결됨으로써 상권 활성화하고 또 나아가서 시민들 불편이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작 주변 건물의 상인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공사 탓에 건물이 기울거나 내려앉고 곳곳에 금이 갔지만 대전시와 시공사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안전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건물에 안전에 문제가 있는 등급으로 나온 거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선 보상이나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시는 시공사가 주변 건물에 경미한 피해를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는 피서철을 맞아 계룡산 등 국립공원에서의 샛길 출입이나 불법 야영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계룡산 국립공원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태안해안국립공원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각종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휴가철인 7월과 8월 사이 최근 3년 동안 전국 국립공원에서는 골절과 익사 등 모두 5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전지부가 윤석열 정부가 노동 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는 15일 서울에서 17개 지부 10,000명의 노조원이 참여하는 총궐기를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대전시 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인 학교 급식 조리원이 폐암으로 목숨을 잃어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다며 총궐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학비노조 대전지부는 방학 기간 출근 일수와 조리원 정원 확대 등을 주장하며 58일째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가 국가권익위원회 근절 권고에도 퇴직 예정자 국외 연수를 추진하려다 대전시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유성구는 올해 퇴직 예정자 국외 연수 예산으로 6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퇴직 예정자 1인당 100만 원씩 지난 3년간 6,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실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시는 관련 지원 규정 삭제 등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경력은품은 구청장 업무 추진비로 집행하라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지방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세종시에서 출범했습니다.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지방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세종시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5년 단위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며 국토종합계획을 세우고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치분권계획과 균형발전계획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수립한 계획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이는 상향식 발전 계획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 속 균형 발전에 대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만이 지방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가장 주목하는 건 위원회가 추진하게 될 기회발전특구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인데 소득세와 상속세 등 국세 납부 유예 혜택이 포함될 예정으로 특구 선점을 위한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세종시는 위원회가 균형 발전의 상징, 세종에서 출범한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 건립도 속도가 붙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세부적인 국회 규칙이 결정이 되지 않아서 이전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지방분권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입 등을 포함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오는 9월 발표합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등이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가 이르면 오는 9월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는 각각 19,000여 명과 29,900여 명이 서명했으며 도의회는 이들 서명이 유효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조례에 대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위기충남 공동행동은 21,000여 명의 반대 서명을 모아 도의회에 전달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 동안 유아부터 성인까지 두루 참여할 수 있는 과학교실과 과학캠프를 엽니다. 과학교실은 지구탐험과 로봇, 인공지능 등 과학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37개 체험 주제로 선보이며 카이스트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과학캠프는 항공우주 분야와 인공지능을 융합한 과제 완성형 프로젝트로 마련됩니다. 참가 신청은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시철도 2호선 트램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국비 780억 원 지원을 요구했고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조성 사업의 설계비에 국비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화요일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